안녕하십니까? 올해로 82세, 50년 넘게 뇌건강 전문의로 살아온 박수연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유튜브 앞에 선 이유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는 병원 일을 줄이고 좀 더 조용히 살아가도 될 나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오면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를 청소해야 한다는 거예요. 치매에 걸린 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이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나 형제 가족에게 닥친다면 이야기로 들었던 것보다 10배, 100배 더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예방을 하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뇌에 필요한 영양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좋은 영양제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비싼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꿔야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 오랫동안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에만 집중해 왔지. 정작 그분들이 일상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떤 자세를 하면 좋은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야 뇌가 맑아지는지, 이렇게 소중한 정보는 그저 진료 시간에 스쳐 지나가듯 짧게 말할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를 부르는 뇌 속 찌꺼기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핵심인 뇌척수액 순환을 돕는 아주 쉬운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수명이 늘어난 만큼 치매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고 돈 한 푼 들지 않는 꿀팁 중에 꿀팁, 초간단 비법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 시간 날 때 반복해 주시면 참 좋아요. 머리가 맑아지는 걸 금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노년에 생기는 우울감도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손주, 손녀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인생을 오래도록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알게 된 내용을 실천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아 댓글에 무엇이든 적어주시면 또렷해진 정신으로 10년은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치매를 유발하는 뇌 속 노폐물이 어떻게 쌓이고 또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혹시 뇌척수액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감싸고 흐르는 맑은 액체로 뇌세포 사이를 돌며 뇌 속의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뇌 속에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인데요. 이 물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뇌에 축적되면 기억력 저하, 혼란, 인지장애 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2015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교수 연구팀이 이런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연구진들은 물론 매스컴을 통해 소식을 들은 시민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은 희망을 가졌던 거죠.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흘러다니며 노폐물을 수거하고 마침내 림프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로를 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배출 경로의 핵심 지점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는 거예요. 2023년 카이스트의 고유영 교수 연구팀은 뇌 속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비인두 림프관, 즉 코 뒤쪽 깊숙한 부위에 위치한 림프관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 자매지에 발표했어요. 정말로 장하고 자랑스러운 성과였죠. 이건 정말 앞으로 치매 치료와 예방의 실마리를 찾는데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뇌는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라 그만큼 노폐물도 많이 생기는데요.
뇌척수액이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청소하고 마지막엔 비인두 림프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거나 부족해지면 노폐물이 쌓이고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뇌를 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라는 거지? 약을 먹는 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뇌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제가 지금까지 이것저것 어려운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았지만 사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아주 쉬운 생활 습관만 들이면 돼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뇌 척수액, 이것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게 하는 초간단 실천법 딱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등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하고 물으시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척수액은 머리에서 시작해 척수까지 흐르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즉, 등과 척추를 타고 뇌척수액이 아래로 흐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야 뇌 속 노폐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특히 목이 앞으로 빠진 거북목, 굽은 등이 되기 쉽잖아요? 이렇게 되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막히고 뇌 속 청소가 멈추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등을 항상 쭉 펴주셔야 돼요. 특히 어깨가 늘 뻐근하신 분 많으시죠? 어깨 만져보면 돌덩이같이 딱딱해서 조금만 주물러도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진료해보면 자율신경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머리는 무겁고 손, 발, 아랫배는 너무 차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입마름 증상이 있다. 평소에도 가슴 두근거리고 심장이 벌렁거린다. 명치는 답답하고 마음이 늘 불안하다. 잠이 잘 안 온다. 두통, 이명, 어지럼증이 있다. 이 증상이 자주 있는 분들은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특히 등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등이 펴지고 부드럽게 풀어지잖아요? 그럼 전반적인 컨디션이 달라져요. 일단 눈이 맑아지고 시야가 또렷해집니다. 호흡이 편해지고 긴장이 해소되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기울림 증상도 완화가 돼요. 소화기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 편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변화는 약이 아니라 몸 안의 흐름이 살아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등을 잘 풀어주는 것, 단순하지만 뇌와 신경, 자율신경 전체의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도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바로 등을 펴는 운동입니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폼롤러나 지압 패드가 있으시면 좋은데요. 그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수건을 돌돌 말거나 베개를 활용하셔서 척추 중심에 대고 눕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정말 쉽지 않나요? 그런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구분 등이 펴지면서 엄청 시원하실 거예요. 어깨가 풀리는구나. 속이 편해진다.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정말 잘 실천하고 있으신 거예요. 딱딱한 바닥이 불편하시다면 침대나 요 위에 하셔도 괜찮아요. 딱 3분만 하시면 돼요. TV를 보다가도 한 번씩 짬을 내서 해보고 식사하기 전 혹은 잠 자기 전에도 습관처럼 해보세요. 외출하기 전에 하는 것도 참 좋아요. 허리가 펴지기 때문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자신감 있게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보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등을 펴는 운동을 하다 보면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 양옆 배수혈이라는 경혈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뇌척수액 순환의 핵심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을 잘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뇌척수액의 흐름이 굉장히 원활해져요. 사실 운동이라고 볼 것도 없죠? 누워만 있어도 되는 거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자세랍니다. 두 번째 관리할 곳은 후두하근이라는 곳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머리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근육이 뻣뻣하면
머리로 가는 혈류와 뇌척수의 흐름이 다 막히거든요. 머리가 늘 무거워져요. 이럴 땐 양손가락으로 머리 뒤 뼈 아래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천천히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바로 거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아프다거나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싶으신 분들은 작은 막대기나 볼펜을 이용해서 눌러줘도 좋아요. 아프면서도 시원하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생각날 때마다 할 수 있겠죠?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깜짝 놀랄만한 효과를 보실 거예요. 머리와 목의 긴장이 쫙 풀리고 기분도 엄청 좋아질 거거든요. 제가 진료했던 73세 장영희님은 일주일간 해보고 바로 효과를 보셨어요. 몸이 좋아졌다며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박사님 알려주신 대로 머리 뒤쪽을 꾹꾹 눌러줬더니 정신이 맑아졌어요. 새벽에 자꾸 깼는데 등 운동을 하고 나서 푹 자게 되었고요. 늘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는데 호흡하는 것도 편해졌어요. 정말 기적 같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물 섭취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폐물과 독소가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되잖아요. 뇌척수액이 이곳저곳 열심히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 양이 충분해야 하겠죠. 그래야 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뇌척수액의 양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환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청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면서 뇌를 씻어내야 하는데 일을 하다가 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노화가 빨리 되고 몸이 긴장되고 치매도 빨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드셔야 합니다. 물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은 아마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물 마시는 전략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그 양보다는 물이 실제로 몸속으로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양이 더 중요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신다고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변만 자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2리터 먹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맹물은 1리터 정도 마시고 나머지는 채소나 과일 혹은 몇 끼 드시는 건강한 국물 요리로 섭취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번째, 엽산 섭취도 신경을 써야 해요. 엽산은 뇌 속의 노폐물인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요. 그런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몸속에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도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중 엽산 농도가 낮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무려 68%나 높아진다는 내용이죠. 다르게 말하면 치매가 2배 이상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면 뇌와 척수를 둘러싼 뇌척수액 속의 엽산 농도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이 들수록 더 신경 써서 드셔야 돼요. 엽산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생기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결국 노인성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어렵지 않아요. 좀 전에 물은 1리터 드시고 나머지는 채소나 과일로 채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엽산이 풍부한 음식들, 예를 들면 시금치, 아보카도, 브로콜리, 오렌지 같은 것들부터 식사에 하나씩 챙겨보세요. 잘하실 수 있으시죠?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진료실에 오자마자 한숨을 쉬시며 말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어제도 휴대폰을 어디에다 뒀는지 못 찾아서 한참 헤맸다니까요. 저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멍하냐고. 근데 이게요, 기억뿐만이 아니라 기운도 없고 가끔은 괜히 서글퍼지고 눈물이 나요. 저는 엽산 수치 검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어르신 같은 연령대에서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 무기력감이 있을 땐 그저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쉬운데요.
그 안에 엽산 결핍 같은 숨은 원인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역시나였어요. 정상보다 한참 낮은 3.1로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는 5.9에서 24.8인데 많이 부족하신 편이었어요. 수치를 말씀드리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선생님, 그래도 저는 몇 끼 밥을 빠지지 않고 배부르게 잘 챙겨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수치가 안 좋은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처럼 3끼 꼬박꼬박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자체로도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에요. 국이나 김치, 밥 위주의 단조로운 식사만 계속되면 배부르게 먹어도 실제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 위장 흡수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은 양을 먹어도 몸속에 흡수되는 엽산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려요. 엽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일부러 챙겨 넣어서 건강하게 드시라고요. 이런 건 습관처럼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으시죠? 조금만 신경 쓰시면 치매 유발하는 뇌찌꺼기 싹 청소하실 수 있어요. 엽산 수치가 부족한 69세 장명환님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박사님, 그럼 엽산 영양제를 사서 먹으면 될까요? 이왕이면 고용량으로 먹는 게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장명환님, 고용량 제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필요 이상 섭취했을 때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 B12 결핍 증상이 덮여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신장이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엽산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100배 좋아요. 식품은 아무리 엽산을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엽산은 열에 약한 성질이 있거든요. 조리할 때 아깝게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채소는 되도록 생으로 샐러드로 드시거나 살짝만 쪄서 드시는 게 좋고 과일도 생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엽산을 더 잘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에 들면 뇌가 마치 물 청소하듯이 뇌척 수액을 이용해 노폐물을 씻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 과정은 우리가 밤 동안 숙면하는 동안에만 활발하게 일어나는데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지 않고 뇌가 맑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이 청소 작업이 중단되죠. 그 결과 찌꺼기가 남아 뇌에 염증이 생기고 알츠하이머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수면 부족은 뇌뿐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위험도 올라가며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혈압도 오르기 쉽습니다. 고혈압, 부정맥, 면역 저하까지 모두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숙면하기 위해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만큼 뇌 건강에 좋은 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 밤에 잠 잘 자기 위한 습관 7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거든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은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잡아줍니다. 둘째,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불빛을 줄이기. TV, 스마트폰, 밝은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수면을 어렵게 합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뇌를 차분히 준비시켜 주세요. 셋째,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하거나 등이나 아랫배에 찜질팩을 대면 자율신경이 이완되어 잠들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넷째, 카페인과 자극적인 음식 피하기. 오후 2, 3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같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매운 음식이나 위장을 자극하는 음식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취침 전 스트레칭이나 복식 호흡하기. 간단한 목, 어깨,
등 스트레칭이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폭식 호흡은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여섯째, 잠자리에서 고민하지 않기. 누워서 걱정이 많아지면 뇌가 깨어나 수면을 방해합니다. 걱정거리는 종이에 적어두고 침대에서는 몸을 쉬게 해주세요. 일곱째, 수면을 돕는 음식을 챙겨 먹기. 바나나, 따뜻한 우유, 견과류, 보리차나 카모마일차는 자연스럽게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유도합니다. 단, 취침 직전 과식은 피해 주세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등을 펴는 습관이 뇌청소의 시작입니다. 뇌척수액은 머리에서 시작해 척추를 따라 흐릅니다. 등이 굽고 긴장되면 흐름이 막히고 뇌 속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요. 하루 3분 수건이나 베개를 대고 편하게 누워서 등을 펴는 것만으로도 뇌와 자율신경이 맑아지고 몸 전체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 뒤쪽 후두하근을 자주 눌러주세요. 후두하근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와 뇌척수액 순환이 막힙니다. 머리가 무겁고 두통, 어지럼증, 불안감이 잘 생겨요. 양손가락이나 도구로 부드럽게 눌러주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도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물을 자주 조금씩 드세요. 뇌 속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려면 뇌척수액이 부족하지 않아야 해요. 맹물은 하루 1리터, 나머지는 국물, 과일, 채소 등 자연스러운 수분 섭취로 채워주세요. 너무 많이 마시기보다 잘 흡수되도록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꼭 챙기세요. 엽산은 뇌 속 찌꺼기인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해 줍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브로콜리, 오렌지 같은 음식이 좋고 되도록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영양제는 무조건 고용량보다 검사 결과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잠을 잘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잠을 잘 자야 뇌가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불빛을 줄이고 족욕과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 깊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많이 자려 하기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자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이 5가지는 비싼 약보다 더 강한 생활 속 치매 예방 실천법입니다.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루 3분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등이 펴지고 숨이 편해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손주들과 눈 마주치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한 하루하루,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질이겠죠?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